제가 얼마 전에 드래곤즈 도그마 2였나요? 메타 점수 88점 90점 정도였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하면서 요즘 메타크리틱 믿을 게 못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좋게 봐줘도 70에서 75점짜리 게임이었거든요. 제가 새벽에 스텔라 블레이드를 쭉 달리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메타크리틱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가장 신뢰가는 평가는 스팀 평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블은 플스로만 있으니 스팀 평가를 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죠. 일단 오늘 리뷰를 할 스텔라 블레이드의 메타 점수는 82점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상타치지 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전에 데모로 했을 때도 82점급에 잘 어울릴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며 플레이했어요. 쭉 플레이해보는데 82점은 좀 잘못된 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면 할수록 데모 때보다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국뽕이 아니고요. 이 게임이 외국 게임이었더라도 저는 최소 88점은 봅니다. 높게 쳐주면 90점, 91점 정도까지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 퀄리티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역해 몸매로 조지는 게임이니 뭐니 말들이 많은데요. 직접 해보시면 역해 몸매로 조지는 게임 맞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솔직히 스텔라 블레이드 제목을 남성틱하게 마그마 블레이드 이런 걸로 짓고 주인공이 남캐였더라도 저는 85점 이상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게임이 82점밖에 못 받은 건 게임 평론가들이 진짜 데모만 해보고 점수를 측정한 거거나 스텔라 블레이드에 PC가 안 묻어있어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이브짱이 좀 더 뚱뚱하고 얼굴이 넙대대했으면 메타 점수 90점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AA급 3D 그래픽 액션 게임들이 이 정도 퀄리티 진짜 잘 없습니다. 올해만 봐도 3D 그래픽의 게임들 용과 같이 8, 수어사이드 스쿼트, 스컬앤본즈, 베니셔, 파판 7, 리버스, 라이즈 오브 더 로닌, 드래곤즈 도그마 2, 아웃캐스트 요 정도 생각나는데요. 용8이랑 파판 7 빼고는 평이 다 그닥이었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진짜 JRPG 쪽이 강세라 서양 게임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여튼 다시 스텔라 블레이드로 돌아와서 재밌습니다. 82점짜리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현재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컷신에서 캐릭터들의 대화 모션이 좀 과합니다. 어색하면서 과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컷신을 실제 사람들이 연기하는 드라마라고 표현하자면 주인공인 이브와 아담이 연기를 더럽게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신인 배우가 연기를 못하니 더 귀여운 것 같군 하면서 웃어 넘기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의 단점은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플스는 게임 시작 전에 보시면 게임의 진행도가 나오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대략 봤을 때 플레이 타임이 엄청 짧을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자면 15시간? 길어도 20시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이처 요소가 있으면 좋으련만 기대를 해보며 플레이 중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으니 플레이 타임이 더 짧거나 더 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점 측에도 못 들게끔 재미와 몰입도를 선사하는 장점들이 또 너무 많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도 너무 재밌지만 역해 몸매로 조지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제작자들도 역해 몸매에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초반 몇 시간만 플레이해봐도 의상들을 많이 입수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의상들이 대충 만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장인이 만든 듯한 그런 슈터들 뿐이에요. 전 솔직히 캐릭터가 멋지고 이쁜 것도 좋았지만 그것보다 이런 슈터들의 디테일을 보면서 오히려 장인 정신이 엿보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뒤집니다. 이건 취향이 타긴 하겠지만 전 니어 오토마타 같은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니어 오토마타 음악 만든 팀이 스텔라 블레이드 음악 작업을 했다고 하던데 역시나 비슷한 분위기였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게임 배경의 분위기야 부금이 정말 찰떡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이온 도시에서는 한글 가사의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 게임할 때 부금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부금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고 같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계속 다른 부금으로 교체되어서 나왔습니다. 보통 게임은 큰 스테이지 하나에 음악 하나 넣는 게 대부분일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부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음악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어놓은 거에 진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이 아니죠. 과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진 미칠 듯한 난이도 밸런스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자랑거리가 바로 액션인데요. 손맛이 매우 좋고 전투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처음 분위기가 약간 소울류인가 싶은 형태의 진행 방식이라서 긴장을 좀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액션 RPG였어요. 다들 알다시피 액션 RPG가 또 너무 심하게 쉬우면 그냥 버튼 딸깍딸깍거리는 거라 전투가 루즈해질 수 있는데 일반 난이도 기준 정말 딱 신라면 정도의 맵기의 난이도입니다. 그냥 오 할만한데? 아닌가? 살짝 어렵나? 아닌가? 내가 컨을 잘하는 건가? 이런 3단계의 느낌이 들게끔 난이도가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더라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서 이것도 너무나도 편해서 좋았어요. 저는 죽을 때 막 소울 흘리고 이런 게 물론 긴장감 조성은 더 되지만 좀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죽음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 게 저는 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나마 억지로 전투에서의 단점을 끄집어내보려고 노력해서 끄집어내보자면 쓸데없는 콤보 종류가 좀 많다는 겁니다. 콤보 종류가 한 3, 4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다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이건 그냥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콤보 2, 3개만 쓰면 되니까 사실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합니다. 컷신 연기 못하는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단점이 딱히 없는 게임이에요. 게임 속 모든 것들이 분위기에 일단 압도되어서 게임을 끌 수가 없게 만들고요. 제가 웬만큼 재밌는 게임이더라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한두 시간 플레이하면 2, 30분은 쉬었다가 하는 편인데 이 게임은 어제 안 쉬고 오픈하자마자 시작해서 아침까지 플레이해가지고 지금 허리 아파 죽겠습니다. 일단 일반판 예구했다가 환불하고 디럭스로 새로 구매한 게 정말 너무 잘한 행동인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예구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플스가 있고 액션 게임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게임이라서 추천드리고요. 액션 게임 매니아라면 솔직히 스텔라를 위해서 플스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